자, 외화자산 부채 평가 우리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할 때에 기말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조건은 거의 똑같아요. 조건은 거의 똑같은데 자, 근데 우리 법인세법은 꼭 기준 환율로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을 다른 거 쓴다가 아니고 우리 법인세법은 선택을 먼저 할 수가 있어요. 발생일 환율 적용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발생일 적용 환율 방법이라 쓴다라는 건 뭐냐면 처음 외화가 생겼을 때 장부에 적어 놓고 더 이상 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말에 평가 안 하고 그 금액으로 계속 가는 방법이 있고 종료일 환율 적용 방법을 한다는 건 이제 기말 기준 환율이나 매매 기준율로 얘를 환산하는 방법하고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해서. 근데 문제는 하나를 선택하면 걔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번, 2번인데 자, 얘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 적용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럼 시험에서는 얘는 문제를 내야 될 거잖아. 문제 내야 돼서 평가하기로 해놓고선 신고해놓고선 평가를 안 하거나 생뚱맞은 금액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에 정확한 기준 환율로 평가해야 되는 그 금액 있죠. 그럼 그걸로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이 법인세법이 생각해야 되는 금액하고 회사가 장부에 쓴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하고 그 금액의 차이를 바로 우리는 조정을 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그럼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이 영업의 수익 비용이죠. 그래서 바로 그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환산 이익이다 해서 가산 조정, 손실이다 해서 가산 조정이 아니겠죠. 세법은 100만 원 해야 되는데 회환산 이익을 예를 들어서 회계 기준이 만약에 11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무 이익 많이 했잖아. 그럼 입금불산이 10만 원이 돼서 차감 조정이 될 거고 만약에 80만 원 외환산 이익이 했으면 20만 원 작게 했죠. 그럼 20만 원 가산 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외환산 이익이라고 해서 가산 차감이 되는 게 아니고 원하는 딱 그 금액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 표현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것만 정확하게 기준 잡으시면 돼요. 이 서식은 정말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정말 기준을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기준을 잘 잡아야 되냐면 자, 우리 9200번에서 들어가 있으시죠?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이 조정 명세서 가서 자, 위에는 자산, 아래는 부채. 우리 통화수합 이런 건 안 쓸 거예요. 우리 챕터 아니고 자, 자산 부채고 장부가에 평가 금액 적혀 있죠. 자, 여기는 전부 다 세법상의 장부 금액, 세법상의 평가 금액이에요. 회계상의 내용을 쓰는 칸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 장부가액이 올해 발생했을 때 환율인데 전년도에 발생했어요. 그럼 전년도까지는 만약에 발생일 기준 환율이다가 올해부터 기말 매매 기준율로 종료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면 그 전에 장부 금액은 발생일 환율이었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종료일 기준 환율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해버린 거야. 그렇지만 법인세법상의 장부에는 그럼 전년도 매매 기준율로 정리를 했겠죠. 그럼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장부 금액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평가 금액은 우리 시험 문제 내려고 그러면 기말 매매 기준율 기준환율로 기말 기준환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기준환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환가하면은 전부 다 추인이 될 거기 때문에 환가하기 전까지만 우리는 차이가 나는 거니까 결론은 유보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원화로 환가하게 되면 걔네들은 다 추인돼야 될 거잖아요. 외화가 사라졌는데 유보로 외환산 이익이 계속 남아 있으면 걔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 평가 손익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나오는 금액은 그럼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평가의 평가 손실이겠죠. 이게 다 법인세법 거라 그랬잖아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익의 차이는 회사가 외화환산이익, 환산손실 한 거에 순액하고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외환산이익, 외환산손실의 차이가 우리는 결론적인 조정액이 뜨게 되겠죠. 그럼 회사가 외환산이익, 외환산손실한 거에 대해서 쓰는 칸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여기 환율 조정 차대등 값지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우리 법인세법이 한 거는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방금 앞 서식에서 쓰게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이 회사 손익금 계상이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회사가 외화환산 이익 처리한 거, 외화환산 손실 처리한 거를 따로 적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혼자 또다시 계산해야 돼. 두 번 안 하게 저는 그 적어도라는 표현을 잘 할 건데, 그 이유가 여기에 순액으로 써줄 거예요. 환산 이익 플러스 환산 손실 마이너스. 이건 뭐 부채 자산 그 가릴 건 없죠. 뭐 오르면 한쪽은 이익이고 한쪽은 손해일 거니까. 그럼 그거에 순액을 쓰면 얘 둘이 차이가 순액 조정액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무 조정은 순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산별로 하는데, 근데 우리 회계 기준하고 똑같이 법인세법도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평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것들은 타이밍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얘는 화폐성 자산 부채가 아니죠. 그런 것들은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뭐 장기 차입금, 뭐 단기 차입금이든 혹은 외상 매입금이든 이건 화폐성 자산 부채죠. 그거는 전부 다 평가를 할 거예요. 그게 이 내용 전부 다예요. 그럼 기준만 잘 잡으면 되겠죠. 기준점만. 그죠? 자, 하면서 같이 봅시다. 자, 496페이지에 자, 기본 예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주식회사 미래산업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 종료일 환율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며 계정 과목별 세무 조정하시오. 자, 대여금 중 외화 대여금에 대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올해 발생한 거죠. 올해 자 3만 달러고 발생일날 우리 장부 금액이 이 금액, 기말 장부 가액은 3천만 원. 이건 회계 장부상인 거죠. 그죠? 차입금에도 발생일이 전부 다 올해 거네요. 그럼 올해 거면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럼 얘가 발생할 때 장부 금액이 있고 기말 장부 가액은 얘네들은 다 회계 장부상의 내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산인데 내렸죠. 150만 원. 얘는 지금 외화 대여금,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인데 장부 금액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 150만 원을 인식했을 거예요. 그리고 차입금에서는 부채가 200만 원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아래는 또 100만 원 내렸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 100만 원 했겠죠. 그러면 외환산 손실과 외환산 이익을 순액으로 하면 15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12월 31일 현재 기준 환율은 970원. 기말 장부 금액은 달러당 1,000원으로 평가했대요. 꼭 이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서로 생각에 이견이 없겠는데 꼭 엉뚱한 금액으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거나. 자, 그럼 이제 정보 봤으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외화자산 부채평가 탭에 오셔서 자, 자산을 먼저 볼게요. 자, 자산에서 F2번 누르고 자, 얘는 지금 US 달러니까 미국
자, 외화 금액은 3만 달러고 자, 적용 환율 올해 발생했으면 올해 환율 쓸 거예요. 근데 적용 발생 시 환율 안 주죠. 그러면 발생 시 장부 금액이 3,150만 원이잖아. 근데 외화가 3만 달러니까 그럼 달러당 1,050원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발생 환율이 지금 장부에 적혀 있을 거니까 1,050원에서 지금 발생 시 장부 금액이 3,150만 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평가 금액의 적용 환율은 예, 회계가 생각한 거예요? 법인세법이 생각한 거예요? 법인세법은 무조건 기준환율. 기준환율은 970원이죠. 그럼 법인세법은 지금 240만 원 손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런데 회사는 얼마 손해라고 했죠? 150만 원 손해라고 했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법인세법이 너 90만 원 더 손해야 라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해했죠? 자, 이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아래다 한 번씩 쓸 거예요. 자, 보시면 얘가 지금 세법이 생각한 거고 아래 제가 쓴다는 건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회사는 1,050원에 있는데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150원으로 평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거. 파란색은 지금 회사가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한 거. 그러면 90만 원 더 손해다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럼 90만 원 더 손해야 송금 산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용 등록 가서 자, 하나씩 하면서 보는 거예요. 자, 얘 외화 장기 대여금,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이익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외화 장기 대여금 90만 원 더 내려야 되는 거죠.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90만 원 더 내린 이유 이해가셨죠? 자, 당연히 얘는 썼으면 치워야 돼요. 자, 다음 아래 차입금 중에 장기 차입금 먼저 얘도 F1번 눌러서 미국 US 달러고 5만 달러. 얘도 발생일 적용 환율이 5,200만 원인데 5만 달러면 이때는 달러당 1,040원이었네요. 그럼 1,040원을 하면 5,200만 원 나오면 되죠. 자,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환율은 얼마? 970원. 얘는 서로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평가 금액은 세법이 생각하는 거니까 세법은 기말에 기준 환율로 평가라는 거죠. 그럼 법인세법은 지금 이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35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을 인식하라는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지금 장부에 이 금액인데 법인세법은 이 금액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니까 35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인데 회사는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200만 원만이시겠죠? 그럼 150만 원 더 이익이야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가셨죠? 지금 회사는 200만 원만 했으니까 150만 원 더 이익이야. 그러면 자, 얘는 외화 장기 차입금 15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다음 또 아래에 자, 환종은 그 위랑 같으면 엔터 치면 따라 붙어요. 자, 그리고 2만 달러 이때는 자, 2,100만 원에 2만 달러면 1,050원.
평가 금액은 970원 똑같은 거고, 그러면 자 우리 세법은 16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장부에는 100만 원. 그럼 60만 원 더 외화 환산 이익이야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60만 원 더 외화 환산 이익이야. 자, 외화 단기 차입금 6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 발생이다. 자, 우리 순액으로 결론적으로 210만 원, 90만 원. 그러면 120만 원이 더 가산 조정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120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 평가 을지는 끝났고 이제 차례는 갑지로 갈 건데, 자, 우리 회사가 평가했던 거 순액 생각해 보면 회사는 150만 원 내려서 외화 환산 손실 150만 원,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 100만 원. 그러면 순액으로 하면 150만 원 이익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 회사 손익금 계상액에 가서 얘는 이익이라고 한 건 플러스, 손해다라고 한 거는 마이너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 둘이 차이가 딱 120만 원 나오죠. 그죠? 지금 우리 얘네들 다 순액하면은 마이너스 240 플러스 510만 원을 순액으로 하면 270인 거예요. 그럼 얘 둘이 차이가 120이니까 지금 조정한 게 순액으로 210에서 90 빼니까 120이 가산 조정됐죠. 이 값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세법이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우리 이걸 기출문제를 가지고 봅시다. 기출 문제 568페이지. 회사는 1274.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첫 번째 볼 거는 계정 과목이 외화자산 부채인지, 외화예금, 차입금 맞죠?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인지. 그리고 그 다음 볼 게 발생일자. 왜 발생일자를 볼 거냐면 올해 거라면 우린 발생일 환율로 계산하니까 편한데, 만약에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라면 내역을 봐야 돼요. 전기말이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올해 거니까 그냥 제 표현대로 하면 쉬워졌어요. 자, 그럼 발생일 적용 환율 그리고 기말 매매 기준율이고, 우리 기준 환율, 기말 매매 기준율 같은 값이에요. 자, 그럼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위 자료뿐이다. 발생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첫 시작은 둘이 일치한 거고, 2020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2020년 결산 회계 처리 시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인 달러당 1,370원을 적용하여 외화채권 재물을 평가하였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1,400원 해야 되는데 1,370원으로 했죠. 자,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말 매매 기준율로 신고하기로 한다. 세무 조정은 각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서식 작성을 먼저 하면, 자,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에서 외화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은, 자, F1번 눌러서 외화종류 US 달러, 미국 $10,000. 그럼 발생 시 환율이 올해 발생한 거니까 지금 현재 평가 전 적용된 장부 금액이죠. 1,300원이고, 자, 그럼 평가 금액은 적용 환율 얼마를 써야 되죠? 그렇죠. 1,400원이죠. 자, 다음 외화 차입금도 US 달러고 5,000달러, 발생 시는 1,330원, 평가는 1,400원. 자, 지금 입력한 거는 세법이 생각하는 거고, 그럼 회사가 생각한 거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쓰고, 저는 아래쪽에 썼다가 보고 지울게요. 이건 쓰면 안 되는 건데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해 보게. 그럼 회사는 지금 이걸 1,370원으로 했다는 거죠. 자, 이러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위에 거 세법 정답인 거고, 아래 거는 회사가 평가한 방법을 써본 거예요. 비교하고 지울 거예요. 그럼 지금 세법은 외화환산 이익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는 70만 원만 했죠. 그럼 30만 원 더 외화환산 이익이야 라고 해줘야 되겠죠. 보기는 얘가 편하죠. 그죠? 그럼 30만 원만큼, 자, 얘 그냥 바로 쓸게요. 30만 원만큼 얘는 외화 예금 3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예금 유보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지든 메모장이든 플러스 70만 원을 적어 두세요. 다음 또 외화 차입금도 회사가 한 금액을 보면 회사는 지금 20만 원 외환산 손실이라고 했는데 세법은 35만 원 외환산 손실을 생각하고 있죠. 그럼 15만 원 더 손해야 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차감 조정해 줘야 되겠죠. 자, 조정 등록 가서, 자, 얘는 외화 차입금 15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차입금 유보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0만 원도 따로 적어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처리한 외환산이니까 환산 손실을 순액 만들어야 될 거잖아. 이게 순액으로 하면 50만 원이네요. 일단 저도 지워놓고 여기 환율 조정 차대 등 값지에 가서 여기에 5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죠. 이거 제대로 썼는지 보고 싶으면 15만 원은 얘 둘이의 순액. 그럼 플러스 가산조정 15만 원이죠. 걔가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준만 잡으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자, 이제 우리 계속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자, 621페이지.
회사는 1278 621페이지 1278 자, 문제 볼게요. 다음은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반드시 자산부채별로 각각 작성할 것. 자, 그럼 장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전부 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죠. 자, 발생일자가 올해 이전 것도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발생일 기준환율이 있고 전년도 기말 기준환율이 있고, 자, 그럼 결산일 현재 기준환율은 1달러당 1,000원, 엔화는 1엔당 110원이다. 1엔당 값을 줬네요. 자, 위 화폐성 외화채권 또는 채무는 위 거래뿐인 것으로 가정하며 회사 회계 처리 내용은 전표 입력 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자, 회사는 직전 연도인 2019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기로 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직전 연도에는 기준환율로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자, 얘가 지금 우리한테 고마운 멘트죠. 전년도부터 하기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세무조정이 발생 안 했다는 건 회계장부도 지금 이 기준환율로 처리했고 세법도 이 기준환율로 생각하는 거니까 둘이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올해 발생한 것만 발생의 기준환율인 거고 얘 둘이는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상의 환율이 맞고 회사도 이 금액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는 결산일에 외화채권 채무를 장부상 평가하지 않았다. 더 고맙네요. 지금 위에서는 뭐 전표 입력사항 조회서 확인하라 그러는데, 근데 얘는 결산일에 올해 결산일에는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지 않았죠. 그럼 제가 왜 고맙다고 말했냐면,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만큼 전부 다 전액이 차이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전부 다 하면 되니까. 그럼 말이 많은 거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에 가서 자, 먼저 장기대여금 보면 얘는 외화 종류는 US 달러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2만 달러예요. 그럼 세법상 전년도 장부 환율은 1,200원, 올해는 1,000원. 그러면 400만원 손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회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안 했죠. 그래서 40만원 손해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이따 한 방에 할게요. 얘는 보기 편하니까. 그죠? 자, 다음 이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자, 아래에서 자, 먼저 단기 차입금은 JPY 일본이죠. 외화 금액은 10만 엔이고 장부 적용 환율은 올해 발생한 거니까 1엔당 100원. 그럼 기말 기준 환율은 110원.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만큼 더 손해다. 외환산 손실이다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고, 또 장기 차입금은 US 달러고 10,000달러. 적용 환율은 이것도 전년도에 그렇죠. 1,200원이었죠. 그럼 올해 평가해야 되는 건 1,000원. 그럼 200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이야. 자,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 전부 다 조정하면 되는 거죠. 회사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 했다고 하고 전년도는 잘했고 올해 안 했을 때 좋은 거예요. 전년도 안 하면 골치 아파요. 자, 그럼
얘 가지고 첫 번째 거는 자, 전부 다 직접 입력으로 해서 외화 장기 대여금이죠. 400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 발생인 거고. 다음 우리 또 100만 원만큼 외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다음 외화 장기 차입금 200만 원. 20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 알겠죠? 편하잖아. 구분하기 좋고. 괜히 외화 환산 이익 환산 손실 쓰면 옛날에 저도 초반 수업할 때는 외화 환산 손실 환산 이익을 썼는데 그 말 때문에 헷갈려 하시더라고. 오히려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렇게 쓰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환율 조정 차례된 값이 여기에는 얼마 써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쓸 거 없죠? 방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괜찮죠? 여러분의 이 기준만 마지막까지 안 흐트러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45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80 2번 문제 볼게요. 자, 먼저 계정 과목부터 보면 문제는 똑같으니까. 자, 외화 예금, 선급금, 외화 차입금. 선급금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자, 그럼 얘네들은 특별한 말 없으면 지금 올해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아래 단기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위 자료뿐이며 모두 단기에 발생하였다. 그럼 발생 시 환율이 1,200원, 1,300원 쓰면 되고, 선급금은 원재료 수입을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이다. 얘는 안 할 거고.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의 환율이다. 환율 같다라는 거고, 당사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하여 평가 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좋죠? 2020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자, 세무 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저는 이런 문제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안 했는데 왜 하겠다고 신고서를 제출할까? 그죠? 올해까지는 발생 환율로 하고 그럼 내년에 하면 되지. 그죠? 자, 어떻게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럼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로 가서 첫 번째 외화 예금은 외화 종류 US 달러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10,000고, 그럼 장부 금액은 발생 시 환율이 1,200원, 그럼 기말 매매 기준율은 1,250원. 그럼 5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고, 다음 외화 차입금은 US 달러 5만 달러고, 발생 시 환율은 1,300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250원. 제가 여기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 이제 이해가시죠?
기말 기준 환율 써야 되는 거니까 위아래가 틀리는 순간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둘 다 가산 조정 50만 원하고 250만 원하고 둘 다 가산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회사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자, 먼저 외화 예금 5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예금 유보다. 다음 외화 차입금 25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하면 조정 끝났고, 그리고 회사 손익금 계상액은 없고 장부 처리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예, 끝이네요. 자, 다음 691페이지. 회사는 1284 691페이지. 자, 4번. 자, 문제는 똑같으니까 자료 보면 장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문제 없고 올해 발생한 거고 적용 발생 시 적용 환율이고 기말 매매 기준율 단기 화폐성 외화 자산과 부채는 위 자료뿐이고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의 환율 둘이 동일하다는 거고 회사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 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 2020년 결산 회계 처리 시 달러당 1,350원을 적용하여 외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였다. 세무 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그럼 이번엔 회사가 1,350원으로 평가했다. 그죠? 안 할 때가 좋았죠, 확실히. 자, 그럼 먼저 세법이 생각하는 기준부터 다 쓰고 회사가 계산한 거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장기 대여금은 외화 종류가 US 달러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5,000달러 적용 환율은 우리는 올해 발생한 거니까 그렇죠. 1,200원이고 기말은 1,300원이죠. 자, 그럼 50만 원 외환산 이익이라는 거고 또 US 달러 단기 차입금은 2만 달러고 발생 시 적용 환율은 1,250원 그리고 기말 기준 매매 기준율은 1,300원이라서 100만 원 외환산 손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법인세법의 생각인데 자, 그럼 회사가 회계 처리한 걸 아래에 적어 볼게요. 그럼 회사는 이걸 1,350원으로 평가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외화 환산 이익을 75만 원 인식한 거예요. 많이 했죠? 25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 아니냐. 입금 불산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얘 조정하면 자, 얘는 외화 장기 대여금 25만 원 유보 발생 입금 불산입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다. 자, 다음 또 아래에 단기 차입금은
1350원으로 하면 200만원 외화환산 손실이라고 처리했네요. 그럼 우리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외화환산 손실 아니야. 송금불산입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가산조정에 와서 외화 단기 차입금 100만원 유보 발생. 자, 얘는 송금불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외환산 손실을 200만원 너무 많이 인식했으니까 100만원 외환산 손실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럼 회사는 순액으로 마이너스 125만원을 인식한 거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125만원 확인했으니까 이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회사 손익금 계산액에서 마이너스 125만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75만원 가산이네요. 지금 우리가 조정한 게 100만원, 25만원. 그래서 75만원이 순액으로 더 가산된 거죠. 그럼 우리 정확하게 처리했네요. 자, 다음 727페이지. 우선 1287 3번 문제 볼게요. 자,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외화 보통 예금 전부 다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고 발생일은 전부 다 올해고 얘는 N하니까 1인당 금액으로 8원 9원 준 거네요. 자,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폐성 외화 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3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이번에 담당자의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장부가액 그대로 발생일 환율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가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번에도 편하게 됐네요. 자, 그럼 먼저 장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아래에 JPY 일본이고 외화 금액은 2천만 엔. 장부에는 8원. 세법이 생각하는 거는 10원. 그죠? 자. 다음 단기 차입금 얘도 JPY 3천만 엔 9원 10원. 외화 보통 예금은 달러죠. US 달러죠. 자, 미국이고 60만 달러. 적용 환율은 1,000원. 기말 매매 기준율은 1,200원. 그렇죠? 여기는 외화 가지고 희노애락이 크게 오가는 데네. 그죠? 1억 2천이나.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장부에 안 썼기 때문에 전부 다 조정해 줄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자, 위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야 1억 2천만 원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자, 1억 2천이에는 외화 보통 예금이 1억 2천만 원이고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보통 예금 유보다.
다음 외화 장기 차입금이 지금 4천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다음 외화 단기 차입금 3천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하면 자, 얘네들 끝났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책에 있는 예제는 끝이 났는데, 자, 우리 이거 하나만 저와 같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1,000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 발생 시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어요. 발생했을 때에.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 기준 환율을 봤더니 달러당 1,2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럼 120만 원이 되어서 20만 원 외환산 이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 우리 회사가 장부에는 아무런 처리를 안 한 거예요. 장부에 아무 처리를 안 했으면 자, 우리는 20만 원 외환산 이익이야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했던 입금 산입 외화 환산 이익이 20만 원이다. 유보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는 그냥 100만 원 적혀 있는 거에서 20만 원 더 가산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X2년도 12월 31일 날 환율을 봤더니 자, 900원으로 달러당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서식 작성할 때 장부 금액은 얼마라고 써야 되죠? 장부 금액, 우리 지금 서식에서 장부 금액 쓰는 건 그때는 세법상의 장부 금액이니까 세법상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죠. 회사는 안 했지만 우리는 세법상 장부 금액을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200원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리고 지금 기말 매매 기준율은 900원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세법이 생각했을 때에 30만 원만큼 내린 거죠. 그럼 30만 원만큼 내려주긴 내려줄 건데, 자, 우리 회사 장부에는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얼마라고 지금 적혀 있죠? 얘가 외화가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근데 이때도 장부에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전기에 세무조정 없었던 게 고맙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전기에 세무조정 장부에 회계 처리 안 해서 세무조정한 게 있는데 올해도 장부에 안 했다면 자, 우리는 그럼 장부에 남아 있어야 될 유보는 회계 장부와 세법 장부의 차이는 10만 원 차감 조정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0만 원을 내리긴 내릴 건데 자, 우리 20만 원 높였던 거 있죠? 얘를 이제 입금 불산입으로 전기 외화 환산 이익했던 거 20만 원만큼
차감 조정, 유보 감소로 추인해 줘야 되고 나머지 10만 원을 송금 산입해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10만 원 유보 발생이요.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얘는 추인되어서 지금 제거된 거고, 그러면 10만 원이 세법이 생각하는 거하고 회계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10만 원 난다라고 남아 있을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이거 사실 제가 엄청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말했던 건데 작년에 얻어 걸려서 나왔어요 한번. 매번 수업할 때만 제가 떠든 거였는데 한 번씩 얻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래서 회사가 전기에 그 세무 조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편한 게 이번하고 차이만 하게 될 건데, 전기에 세무 조정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더 올랐으면 계속 가산 조정해서 올렸을 건데, 올랐다 내리게 되면 혹은 내렸다 오르게 되면 그 전에 했던 걸 추인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장부에는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10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K랩으로 볼 거는 봤고, 자, 다시 우리 교재 496페이지로 가서